18장 서약 1주년 기념식.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날 오후 자스퍼 체이스가 자기 방 창문 옆에 서서 한길을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 롤리는 거리를 따라 내려가면서 레이첼 윈슬로우를 마음에 두지 않았고 우연히 그녀를 만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막 큰 길로 접어들자 갑자기 그녀와 마주치게 되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설렘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레이첼과 나란히 걸으면서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던 세속적인 사랑의 한순간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었다. 레이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방금 버지니아를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렉탱글의 토지를 매입하는 일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더군요. 그럴 겁니다. 그 토지는 오랫동안 소송에 묶여있던 꽤 골치 아픈 곳이었지요. 버지니아가 전면적인 계획과 건물 세부 배치도까지 다 보여주었나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밀하게 검토해보았답니다. 버지니아가 이런 일에 대해 어디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는지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버지니아는 이제 상당수의 전문적인 빈민 사업가들보다 아놀드 토인비, 이스트 앤드 런던이나 미국의 기독교 선교단체나 교회 자선사업 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올 여름 내내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들을 입수하여 연구하느라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롤리는 장차 착수하게 될 자선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마음이 편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둘 다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담 없는 화제였기 때문이었다. 올 여름 내내 뭐라고 지내셨어요? 요즘엔 자주 뵙기가 힘들던데. 레이첼은 이렇게 묻고 나서 갑자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질문이 마치 롤린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거나 요즘 자주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것처럼 들릴까 싶어 은근히 쑥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요즘 좀 바빴지요. 롤린이 짧게 대답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짧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레이첼은 진지한 표정으로 롤린의 얼굴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물었다. 그러자 롤린은 품위 있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더 값지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도록 전도하는 중이랍니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좀 부끄러운 듯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레이첼은 공연히 캐묻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이윽고 롤리는 하고자 하는 말을 계속하려는 듯 다시 입을 열었다. 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서약을 했고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구한 다음 그대로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점이랍니다. 버지니아는 제게 다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당신이 우리와 더불어 서약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기쁘고 놀라운 일이군요. 클럽에 드나드는 청년을 어떻게 전도해 나갈 작정이신가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오니 이제 솔직한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롤리는 또다시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그날 천막 집회에서 회심하기로 결심한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가 이제 지난 날을 속죄받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내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장소로 생각이 쏠렸습니다. 내가 지난날 그러했듯이 별다른 일 없이 클럽을 드나들면서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방탕한 젊은이들만큼 오늘날의 사회체제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방관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렉탱글의 주민처럼 가난하고 비참한 지경의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해외의 이방인들에게 선교사와 막대한 선교 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멋지게 차려입고 도시 주변을 쏘다니거나 할 일 없이 클럽에 드나드는 젊은이들은 전도와 선교의 대상에서 늘 제외되어 온 형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저는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속해 있었으므로 그들의 속성이나 장단점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보다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셈이다. 나는 렉탱글 사람들의 속성이나 접근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돈과 시간을 허비하며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쉽게 접근하여 그들의 삶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껏 이런 일을 위해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스스로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정직하게 물어보았을 때 그와 같은 응답이 나오더군요. 그 일이 곧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말을 할 때 롤린의 목소리가 어찌나 낮았던지 레이첼은 길거리의 소음 때문에 알아듣는데 몹시 애를 먹었다. 그러나 결국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의 계획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의 단계를 훨씬 넘어 있었다. 롤리는 자기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고언하던 멋쟁이 건달 청년과는 전혀 딴판이 되어 있었으므로 그녀에게는 전혀 생소한 사람을 대하는 듯 생각되었고 그와 대화를 나눌 때도 역시 이런 기분은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한 길을 벗어나 레이첼의 집이 있는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은 롤린이 레이첼에게 왜 그를 사랑할 수 없는지 이유를 묻던 길목이었으므로 둘 다 갑자기 어색한 기분에 사로잡힌 채 한동안 말 없이 걸어갔다. 레이첼은 그날을 잊지 않았고 롤린도 물론 잊을 수가 없었다. 이때 레이첼이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미처 묻지 못했던 질문을 던짐으로써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뜨렸다. 당신이 잘 알고 지내온 클럽 청년들에게 전도를 해나갈 때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던가요?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또 그들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고 싶어요. 롤리는 레이첼의 질문을 받고 그제서야 어색한 기분이 사라지는지 이내 대답해 주었다. 사람에 따라 제각기 반응이 가지각색이었지요. 상당수의 친구들이 내가 혹시 돌아버린 게 아닌가 의아스럽게 여기더군요. 하지만 나는 변함없이 회원으로 남아있으면서 그들과 좋은 친분을 유지하는 가운데 쓸데없는 비판 따위는 삼가고 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요. 그런데 그런 건달 청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설득과 호소에 귀를 기울였는지 당신이 안다면 무척 놀랄 것입니다. 당신이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로 며칠 전 밤만 해도 1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매우 진지하고 솔직한 태도로 종교 문제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답니다. 그들 중 몇 명의 친구들이 이전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내 기쁨은 실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나는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면서 슬기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요. 내 방법이 매우 완만한 속도를 취했으므로 그 반응 역시 천천히 일어났지요. 내가 발견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나를 멀리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꽤 좋은 징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렉탱글에서 우리가 시도하려는 사역에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 그 사역에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몇몇 청년들이 도박에 탐닉하는 나쁜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롤리는 열정이 넘치는 어조로 말을 했고 이제 그의 실생활의 가장 큰 일부가 되어버린 자신의 전도 사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인하여 그의 얼굴은 완전히 딴판이 되어 있었다. 레이첼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차고 남성다운 어조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무척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지고 가는 건달 청년들의 전도 사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진지한 갈등과 고뇌가 깔려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가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찬양과 기쁨으로 감내할지라도 다음 순간 그녀는 롤린의 변화된 모습과 그의 새로운 삶에 어울릴 수 있는 적절한 반응과 감정을 신속하게 조절하면서 말을 꺼냈다. 제가 언젠가 당신에게는 아무런 삶의 목적이 없다고 비난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이젠 당신의 새로운 모습에 합당한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당신이 서약을 지켜 나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순종하는 자세와 용기를 대하고 보니 진심으로 당신께 존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게 보이는군요. 롤리는 어느 정도 충분한 자제력을 찾게 된 이후 레이첼의 얼굴이 이때처럼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가슴이 설레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여 도저히 자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레이첼도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둘은 또다시 깊은 침묵에 잠긴 채 함께 걸었다. 마침내 롤린이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맙군요. 당신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니 이보다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은 없는 것 같군요. 그는 레이첼의 얼굴을 잠시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와 표정에서 레이첼은 자신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읽을 수 있었으나 결국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헤어진 후 레이첼은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방으로 올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렇게 중얼거렸다. 늠름하고 고귀한 뜻을 지닌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제 서서히 알 것 같아. 난 결국 롤린 페이지를 사랑하게 될 거야. 아니,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레이첼 윈슬로우, 넌 벌써 잊어버렸니? 그녀는 일어서서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녀는 마음에 깊은 자극을 받았으나 결코 후회나 슬픔 따위는 아니었다. 새로운 기쁨과 한이가 서서히 그녀를 휩싸기 시작하면서 전혀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들어섰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감정의 위기와 설렘 속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침내 여유를 되찾게 되었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강하고 진지한 기쁨을 그날 밤 늦게서야 한껏 만끽할 수 있었다. 그에게 이성으로서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진실로 이러한 기쁨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녀가 롤린 페이지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고, 만일 이전의 모습 그대로였다면 이처럼 크나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리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롤린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레이첼이 지난날 자신의 구원을 거절한 이후 매우 어렵게만 느껴졌던 희망의 빛을 다시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다. 그날 우연히 길에서 레이첼을 만나 대화를 나눈 이후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한 희망과 더불어 그는 날이 갈수록 자신의 전도 사역에 열성을 기울임으로써 옛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드디어 가을이 다 지나가고 어느덧 겨울의 혹심한 추위가 레이먼드에 다가오기 시작했다. 버지니아는 소위 렉탱글 개발 사업이라고 스스로 명명한 사업 계획의 일부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었다. 공터에 여러 가지 건물을 세우는 일, 지저분하고 황량한 곳을 아름답고 쉬기 좋은 공원으로 바꾸는 일 등이 그녀의 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녀가 공사 부지를 확실하게 매입한 이후 그해 가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업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진실로 가치 있는 사업을 이룩하고자 소망하는 한 여성이 자기 소유의 거금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쉴 새 없이 동분서주한 보람으로 공사는 세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놀라운 속도로 진척되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철도 공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살펴보러 왔던 헨리 맥스웰 목사는 외관상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기적 같은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공사 현장을 여기저기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맥스웰 목사는 렉탱글 곳곳에 늘어서 있던 술집과 도박장들을 머리에 떠올리며
끊임없이 렉탱글을 타락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는 술집 허가 제도에 대해 깊은 회의와 한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껏 렉탱글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국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단 말인가. 그레이 목사 부부, 레이첼, 버지니아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온 힘을 기울여 구원해온 흔적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던가. 물론 제일교회와 천막집회에서 거룩한 성령이 위대하신 능력을 만인 앞에 뚜렷이 드러내심으로써 영혼구원 사업이 한동안 크게 부흥되어 레이먼드 시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오긴 했지만, 그러나 렉탱글에 질비하게 늘어선 술집들을 지나치다가 그런 곳을 맹목적으로 들락달락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여전히 건재하는 도박장이나 매운 글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남녀노소의 표정에 역력히 드러나는 잔인성과 비참과 타락성을 감지하면서 몹시 마음이 괴로워졌다. 그는 거듭되는 회의를 피하기 어려웠다. 100만 달러의 거금을 투자한다 해서 과연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지역을 얼마나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을까? 술집들이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온갖 제약의 근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서약에 따르려는 성도들을 비롯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애써 구원하고자 본신의 힘을 바쳐온 사람들의 영혼이 결국 영생의 참 기쁨을 깊이 음미하기도 전에 또다시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게 아닐까? 레이첼과 버지니아 같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락의 물줄기를 막아보고자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한들 이러한 물줄기를 형성시키는 깊고 거대한 제약의 근원이 변함없이 존재하는 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천신만고 끝에 구원해낸 영혼들에게 술집들이 2배 이상의 악랄한 공격의 마술을 바친다면 이 지옥 같은 곳에 용감히 뛰어들었던 두 아리따운 처녀들의 노력은 결국 아무런 보람도 없이 자신의 생애를 소비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언젠가 버지니아도 자신의 계획을 레이첼에게 설명하면서 이와 비슷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즉, 렉탱글에서 온갖 술집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어떤 영속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회의가 그것이었다. 그날 오후 맥스웰 목사는 술집들이 당당하게 영업을 계속하는 현실에 대해 가중된 죄책감과 회의를 떨구지 못한 채 자신의 목사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교구의 일상 업무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술집이 레이먼드에서 골치 아픈 문제들의 요인이라면 제일교회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사역한 소수 교인들의 모임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맥스웰 목사는 이 새로운 운동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으므로 외부에서 이 운동을 지켜보는 사람들처럼 그 위력과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입장이 되지 못했다. 레이먼드 시민들은 여러 방면에서 이 운동의 영향력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어느덧 한 해도 저물어 갔다. 제일교회에서 맥스웰 목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서약할 때 제시한 1년이라는 기간도 드디어 만료되었다. 1주년 기념일이 되는 주일은 제일교회가 창립된 이래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뜻깊고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제일교회의 성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척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기도 했다. 그 해에는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중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졌으므로 교인들조차 그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서약한 이후 1년의 기간이 종료되던 날에는 많은 참회와 고백, 놀라운 계시가 어찌나 풍성했던지 막상 이 운동의 주역을 담당해온 교인들은 그 운동의 성과가 지니는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와 시민생활에 미치게 될 파문도 미처 짐작하지 못했다. 1주년 기념식이 거행되는 주일이 오기 며칠 전 시카고 나사렛 에비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켈빈 브룩스 박사가 몇몇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 레이먼드에 왔다가 우연히 옛 신학교 시절 동기 동창인 헨리 맥스웰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주일에 제일교회 예배당에서 거행된 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상상외로 감동적이고 진지한 열의가 흘러넘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레이먼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중에서도 특히 1주년 기념식을 묘사한 그의 기록은 다른 어떤 신문 혹은 잡지의 취재기사보다도 레이먼드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